네, 오늘 과제 발표 맡은 권혁이고요. 어,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조인트 이제 포스테리어가 이제 있을 때 이제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유도를 하는 거였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지널한 포스테리어는 이제 이러한 조인트 포스테리어가 있을 때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이 세타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인트 포스테리어 이제 주어지신 이제 공식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던 이제 그 공식 과정에서 이제 이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면은 이제 어 y 그 세타가 주어졌을 때 y는 이제 그 이 g가 튜머가 있냐 없냐였었으니까 이제 바이노미얼이었고, 따라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알파 베타 기분일 때 세타는 이제 베타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것의 함수 또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한 그 하이퍼 프라이어였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가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여러 해본 결과 이것이 합리적이어서 이걸 제일 많이 쓴다고 하셨던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5승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이렇게 구한 것들을 이제 다 대입을 해줘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더럽게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는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니까 이제 세타가 아닌 이제 알파 베타 관련된 애들은 이제 인테그랄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이제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밖으로 빼주고 이제 이것만 남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베타 분포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제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오니까 이제 베타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어, 이것들을 얘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에 대한 그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튜머 아니 그 R 파일을 이제 한 번씩 다 돌려봤는데요. 어, 완전 이해는 못해서 그냥 따라해보는 수준에 그쳤었고요. 그래서 좀 전에 구했었던 이것과 관련된 코드는 이제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현된 이제 여기서는 대신에 로그를 씌웠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시그마, 이제 로그가 씌워졌으니까 이제 그 감마들이 이제 분수해서 이제 덧셈과 나눗셈으로 뺄셈으로 이제 분해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1번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R 마크다운으로 좀 해보려다가 이제 2번에서 유독 이제 그때부터 제 R 스튜디오가 좀 맛이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구할 게 이제 세타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민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세타에 대해서 이런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통해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구하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뮤의 이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에서의 그 분산을 구하라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이런 분포를 따를 때 이 분산 보고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우의 이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도 구하라고 했는데, 어 이제 타우 분의 1이 이제 감마니까 이거의 역수인 그냥 타우 제곱은 인버스 감마겠죠. 근데 인버스 감마도 이제 알파 베타는 그대로니까 이제 이것 보고 이제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코드들을 이제 실행해 본 결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해가 부족해서 좀 문제 풀이에 급급했던 풀이였던 것 같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정규 세션 내용 할 텐데 정규님 준비되시면은 공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중간고사 전 마지막 세션인데, 일단 뭐 전반부의 몬테카를로 부분에 이제 제가 맡게 됐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로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좀 다루게 될 건데, 그걸 다루기 전에 앞서 각각의 이 MC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마코브 체인이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인데, 몬테카를로에 대해서 먼저 전반부에 제가 좀 세션을 진행을 해볼 거고, 후반부에 이제 마코브 체인에 관해서는 이 익주님께서 네,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맡게 될 세션은 먼저 다시 큰 그림을 한번 더 좀 짚고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뭐 이론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게 뭐 뭘 말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인 토픽을 다루겠고, 왜 우리가 몬테카를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지, 왜 마코브 체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큰 그림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이펙트 베이즈 앤 인퍼런스를 했었어요. 이제 컨주게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애널리티컬한 폼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의 포스테리어 추론을 했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이제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정확하게 구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 이제 이렇게 좀 근사적으로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또 많이 발생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컨주게시가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음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non conjugate한 상황에도 어 우리가 이제 MCMC라는 그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포스테리어를 추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approximate Bayes and inference라고 하는데, 이 분야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 marginalization을 사용하는 어프로치와 optimization을 사용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optimization을 사용하는 거는 아마 그 첫 주차에 그 수연 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VI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심 대상인 이 포스테리어가 있을 때 이것과 가장 근접한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함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파라미터고,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와 가장 근접한 이런 함수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 프리퀘언티스트가 MLE를 구했듯이 옵티멀한 요 Q를 찾아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VI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아마 ESC 정규 세션에서는 다루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VI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기도 하고, 일단 어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서 이제 MCMC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 세션에서는 다루게 될 건데, 음 먼저 MCMC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엠 마르코브 체인을 다루기 전에 몬테카를로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는 이제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하게 뭔가 샘플링을 하는 것이고, MCMC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할 때 뭔가 완전히 인디펜던트하지는 않게 샘플링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네, 쭉 세션을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CMC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있고,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의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깁스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메트로폴리스의 스페셜 케이스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고, 얘네는 이제 다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한 알고리즘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여기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론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제 요 예제는 그 예전 세션에서도 좀 나왔었던 예제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세타 1과 세타 2가 그 에듀케이셔널 그룹이에요. 그래서 학사를 졸업한 그룹과 학사를 졸업하지 않은 그룹의 이제 차일드 벌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본 건데, 학사를 졸업한 그룹이 졸업하지 않은 그룹보다 더 차일드 벌스가 많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를 이제 포화송 감마로 모델링을 했었죠. 근데 얘를 우리가 5 주차까지만 해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애널리티컬한 폼을 디라이브를 했었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은데, 음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귀찮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코드 몇 줄 치면은 이제 끝난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얻는 결과는 같기 때문에 이 몬테카를로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어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가 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게 그 응용 수학 분야에서 뭔가 어떤 적분값을 계산을 할 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나온 계기가 무슨 원자폭탄을 만드는 실험을 해서 그때 이제 사용했던 코드명이 몬테카를로라고 해요. 그 몬테카를로가 무슨 어떤 카지노 이름인데 사실 뭐 이렇게 도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랜덤 샘플을 구한다라는 거를 이제 다 몬테카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왜 몬테카를로가 나왔냐면 사실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이 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막 적분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격자점을 막 나눠요. 격자점을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웨이트를 줘서 이 함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가지고 뭐 이런 애를 이제 근사시키는 방법인데, 얘가 일단 문제점이 뭐냐면 이 포인트를 미리 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차원이 커지면은 계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삼중적분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막 이 볼륨을 막 쪼개서 이 볼륨에다가 이제 뭐 가중치를 곱해서 뭐 함수 값을 곱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이 차원의 저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차원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몬테카를로 적분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을 막 뽑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평균 내는 것이 사실은 적분값이, 그러니까 기대값이랑 근사해진다라는 거를,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어 무엇의 이제 평균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평균이다. 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이 일치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마 한 번쯤 접해 보셨을 뭐 대소의 법칙, 네, 대소의 법칙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세타의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막 모은 다음에 걔네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걔가 우리가 원하는 G 세타의 기대값으로 이렇게 수렴해 간다는 이론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통계량들을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고요. 뭐 사실 뭐 베리언스도 사실 다 적분이죠. 얘도 다 적분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사실 다 적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평균 내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적분 값으로 간다는 걸 이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사실은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히스토그램들이 트루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을 해 간다는 것이고,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트루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해 간다. 이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샘플을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CLT를 다시 이 프리퀀티스트 관점을 좀 다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LT가 사실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샘플 사이즈와 정확도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루트 n 분의 1만큼의 어떤 정확도에 우리가 향상을 얻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n이었다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4배를 늘린다 치면은 그만큼 우리가 얻으려는 샘플의 추정치의 정확도가 이제 에러가 반만큼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 사이즈와 프리시전 간의 이런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 몬테카를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오즈를 계산을 할 건데, 뭐 로그 오즈도 이제 세타에 관한 함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계량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인디펜던트 샘플을 막 뽑아요. 세타에 관한 이제 샘플을 막 뽑은 다음에 걔에다가 그냥 그 각각의 샘플에 요 함수를 이렇게 다 씌워 가지고 걔네를 다 모으면은 그 녀석들이 바로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걔네를 이렇게 쭉 모은 게 G 세타 I, 네, 걔네를 이제 모아서 전부 다 더한 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요것에 이제 기대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그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대값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분산도 구하고 뭐 확률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를 지금 이제 한번 보실 건데, 1998년도에 무슨 뭐 미국에서 서베이를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공립학교들이 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텍스트북을 뭐 강제로 읽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개신교도들이 많으니까 개신교도들은 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많이 했죠. 어그리가 조금 적으니까. 근데 개신교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를 이제 로지스로 모델링을 한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어가 지금 베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베타 1,1인데 얘가 사실은 유니폼이죠. 유니폼 0,1이죠. 그래서 얘를 사실 로짓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 세타 1 세타로 로짓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0에서 1 사이에서 놀던 애들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라이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논 프로테스탄트들이 뭐 어그리 할 수도 있고 디스어그리 할 수도 있고 잘 모른다는 거죠. 뭐 프라이어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걔를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구했어요. 포스테리어를 구했더니 이렇게 좁아졌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구했더니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 비개신교가 아닌 사람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컸는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확실히 줄었죠. 큰 차이가 없다. 네, 그것도 이제 단순히 코드 몇 줄이면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예시인데 이게 이 토픽 1 제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던졌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확률을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었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해서 이제 감마 프라이어를 잡고 뭐 포아송 라이클리후드를 잡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컨주게시에 의해서 뭐 감마 포스테리어가 나왔었죠. 이렇게 뭐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드 몇 줄로 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타 1을 이제 포스테리어에서 뽑는 거죠. 이제 감마 포스테리어에서 뽑고 세타 2도 감마 포스테리어에서 뽑고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적분을 구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인디케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확률은 사실상 그 인디케이터의 기대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의 평균을 낸 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몬테카를로 적분이고 어 네 0.97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세타 1 그룹이 더 차일드 벌스 레이트가 더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모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의 값을 관찰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가 관심 있잖아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몬테카를로로 할 수 있을까인데 그 방법이 이제 integrate out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아까 본 marginalization이라는 개념이고 marginalization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 세타의 샘플들을 막 엄청 많이 모으면 사실 그거 자체가 marginalize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세타에 관한 샘플을 엄청 많이 모았잖아요. 사실 그게 marginalize 하는 거랑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어 프리딕티브는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을 모델을 통해서 관심 있는 값을 관찰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세타를 그냥 프라이어에서 뽑은 다음에 걔를 그 뽑은 세타를 likelihood에 넣어주면 돼요. likelihood에 그냥 넣어줘서 그 확률을 이제 다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likelihood 샘플들을 여러 개 이렇게 모은 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평균을 내면은 그게 바로 prior predictive 확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posterior predictive 확률도 얘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을 관찰할 확률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델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데이터와 이 관찰 값 간에 이제 인디펜던트 하니까 얘네가 이제 사라지고 얘는 마찬가지로 세타를 포스테리어에서 뽑은 다음에 걔를 이제 likelihood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likelihood인 이 샘플들이 막 모이겠죠. 네, 걔네들을 이제 평균을 내주면 우리가 관심 있는 요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딕티브 모델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뽑고 포스테리어에서 샘플을 뽑고 그걸 다시 likelihood에 넣어줘서 그 likelihood를 모으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몬테카를로 방법론으로 네 이제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predictive distribution의 이 확률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predictive distribution이 감마 프라이어와 포화성 likelihood를 했을 때 뭐였어요? predictive distribution이 포화성 likely. predictive가 이제 의미양 분포였죠. 네게티브 바이노미얼이었죠.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직접 유도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 또 간단하게 코드 몇 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predictive distribution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타 1을 이제 포스테리어에서 뽑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세타 2를 또 포스테리어에서 뽑고 걔네들을 이제 각각 likelihood에 넣어준 다음에 그것의 이제 인디케이터를 구하는 거죠. 인디케이터를 구하는 게 이제 바로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모델이 잘 타당한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모델 체킹.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예시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수중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인데 보면은 number of children이 2명인 것의 비율과 number of children이 1명인 것의 비율이 사실은 2배 차이가 나죠. 수중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근데 predictive distribution은 두 개가 뭐 비슷하대요. 이게 사실 모순이잖아요. 두 개가 어느 정도 empirical하고 predictive가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네, 그러면은 우리 모델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뭐 단순히 이게 샘플링 에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도 다시 이제 몬테카를로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two child 대 one child의 비율을 한번 몬테카를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들을 우리가 이렇게 10,000개를 뽑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10,000개를 할 건데 이제 각각의 그 사이즈가 지금 111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1의 우먼을 대상으로 이제 샘플링을 이렇게 몬테카를로를 이렇게 10,000번을 해볼 거예요. 10,000번을 할 건데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해서 이제 10,000번을 해 봤더니 옆에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10,000번을 해 봤더니 이게 비율이 ty가 2인 녀석이 뭐 거의 사실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empirical distribution은 2배였는데 2배였으면은 얘네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ty가 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좀 솟아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좀 솟아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 말인즉슨 포화송 likelihood 모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likelihood를 좀 다른 모델을 잡아야 되는 거죠. 뭐 멀티노미얼을 한다든가 뭔가 좀 다른 가정을 해서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그 몬테카를로 샘플링에 있어서 조금 기초가 되는 이 리젝션과 임포턴스 샘플링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왜 가져오게 된다면 이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서 쪼끔씩 이 개념들이 이렇게 차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작동을 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미리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니까 네, 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먼저 리젝션 샘플링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는 타겟이랑 프로포절로 이렇게 나뉘는데 타겟과 프로포절이란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할 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은 우리가 관심 있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뭐 포스테리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제너레이트 하기가 어렵고 하지만 계산이 가능한 거. 프로포절은 뭐 제너레이트도 쉽고 당연히 계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이 뭐냐면 이 타겟이 있을 때 타겟을 덮는 요 엔벨로프가 이제 프로포절이거든요. 그 엔벨로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엔벨로프와 이제 타겟 간의 어떤 높이의 비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한번 샘플링을 해 보자라는 건데 이제 엔벨로프에서 막 이렇게 X를 뽑아요. 그래서 뭐 X1을 뽑고 뭐 X2를 뽑고 뭐 이렇게 X3, X4, X5 뭐 서포트가 같으니까 네. 이렇게 막 뽑아요. 막 뽑는데 사실 여기가 덴시티가 높으니까 뭐 여기에 좀 많이 뽑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막 뽑는데 이제 뽑았을 때 우리가 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F랑 G랑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때 딱 뽑았다고 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얘가 F의 높이고 얘가 이제 G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F 대 저는 이거를 이제 엔벨로프라고 하는데 엔벨로프는 G에다가 컨스턴트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F랑 E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가 될 텐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값 자체는 이제 F에서 뽑혔을 확률이 높은 거고 반대로 여기서 이 비율 자체가 0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F에서는 이제 하이 덴시티가 아니라 로우 덴시티이기 때문에 뽑혔을 가능성이 적어서 리젝션을 할 가능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유니폼 분포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은 0과 1 사이의 값에 있으니까 그게 랜덤하게 나오니까 요 비율이 뭐 1에 가까우면은 그거는 이제 F에서 온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고 뭐 0에 가까우면은 네, 리젝트를 하려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지니쿤 교수님 수업에 있는 자료를 제가 조금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가 로그 노멀이고 라이클리후드가 포화송.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어를 구하려는 건데 우리가 엔벨로프를 할 때 뭘 하냐면 이제 MLE를 쓰는 거예요. 그 MLE가 뭐예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당연히 이제 MLE를 쓰면은 그 라이클리후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겟을 덮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했을 때 얘네는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MLE가 당연히 네, 어떤 세타가 왔을 때보다도 당연히 MLE가 더 높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화송 라이클리후드다 보니까 MLE가 당연히 X 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X 바를 이제 분모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세타를 이제 네, 여기서 로그 노말에서 이렇게 뽑은 거고 네. 다음으로는 임포턴스 샘플링입니다. 이제 이것도 왜 굳이 가져왔냐면은 나중에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할 때 뭐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레이시오에서 이 임포턴스 레이시오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를 뭐 이렇게 좀 상기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 사실 뭐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공부하실 때 다시 뭐 와서 복습을 하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단 포스테리어는 아까도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샘플을 하기 어려운 타겟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애는 뽑기 쉬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H 세타의 기대값을 구할 때 얘는 지금 1 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건데 콘스탄트가 있으니까 콘스탄트는 그냥 약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트가 빠져나와서 이제 걔가 이제 Q로 바뀐 거고 그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뽑기 쉬운 G 세타 형태로 해서 음 이제 아까 봤던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 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렇게 덴시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포절 하는 게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확률이 더 프로포절이 더 높게 왜냐면 얘가 이제 적게 샘플링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로포절이 지금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덜 샘플이 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더 많이 샘플이 되게끔 웨이트를 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MC를 할 거냐, 왜 몬테칼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되냐라는 건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인디펜던트 샘플링을 막 엄청 많이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한 예시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이제 2 차원이라고 할 때 이제 MC랑 대충 비교를 하자면 뭐 덴시티가 약간 요렇게 생긴 어떤 리지언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덴시티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포스테리어에서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몬테칼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지금 IID니까 막 이렇게 샘플을 뽑을 때 막 그냥 막 뽑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100만 개, 1000만 개 막 허구한 날 이렇게 막 다트를 막 던지는 거예요, 허구한 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타의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샘플링을 하다가 네 여기서 약간 요 높이가 쪼끔 감지가 되면은 이제 막 여기서 샘플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능적으로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스마트하게 샘플링을 한다.'라고 했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 샘플을 바탕으로 다음 샘플을 하고 또 그 샘플을 바탕으로 다음 샘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인디펜던트하게 샘플링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쪼끔 더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인 MC를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샘플링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코브 체인이 뭔지 마코브 체인의 프로퍼티를 쪼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잠깐만, 그거 정규 형 이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MC랑 MCMC의 차이?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랑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예시를 가져온 건데 그래서 마코브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코브 체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할 때 포스테리어의 근처에서 좀 샘플링을 많이 하게끔 그런 샘플러를 디자인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몬테칼로는 얘네들이 지금 다 IID다 보니까 뭐 이렇게 던졌을 때 뭐 이렇게 랜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뭐냐면, 사실 엔벨로프나 뭐 이런 거를 또 따로 설계를 해서 뭐 리젝션 샘플링을 하거나 임포턴트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몬테칼로 샘플링도 그거구나. 그런 경우 아니에요? 완전 그냥 분포를 알아가지고 IID 샘플링이 안 될 때 그걸 말씀하는 거죠. 리젝션 샘플링이랑 다른 거랑 임포트 샘플링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죠. 네, 왜냐면 우리 FCB에서 몬테카를로 샘플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만약에 아닌가? 그 덴시티를 다 알고 있으면 사실 덴시티 정확한, 그러니까 몬테칼로 MCMC가 덴시티의 어떤 상수배까지만 아는 뭐 그런 경우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몬테칼로 방법도, 근데 덴시티를 다 알고 있으면은 더 좋지 않나요? 왜냐면 임포터 샘플링이랑 리저 샘플링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덴시티를 잘 모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덴시티를 정확히는 모를 때 쓰는데 이제 엔벨로프의 조건 같은 걸 또 따져야 되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다 덮는 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이렇게 뭐 밸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하기로 이제 여기서 방금 들었을 때 MC 인디펜던트 샘플링을 들었을 때 약간 리렉션 샘플링이랑 임포트 샘플링 이거 말고 그냥 듣기로는 그냥 인디펜던트 샘플링이면은 당연히 이거 분포 따라 샘플링이 되면은 다른 데 가서 헤맬 필요 없이 그냥 분포 높은 데에 독립적인 샘플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빠르고 당연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임포트 샘플링이나 리저치 샘플링 그런 거를 비교로 한 거죠, 지금 약간.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MCMC를 하시게 될 때 가장 흔히 접할 그림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텐데, 이걸 이제 각각 다 트레이스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마코브 체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 한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마코브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코브 체인들을 이렇게 쫙쫙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 이제 찍히는 점들의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게 우리가 MCMC 샘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샘플들이 이 empiри컬 디스트리뷰션이 이 타겟이랑 좀 가까웠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문제는 요 두 가지 트레이스 플러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얘네들은 보면은 샘플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막 요 구간에서만 샘플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구간도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샘플링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자꾸 얘는 주구장창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멀티모덜한 걸 잡아내질 못해요. 이런 애들 이제 포커스드라고 하거든요. 포커스드라고 하고, 얘네는 이제 점핑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좀 트래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핑이거든요. 점핑 걸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점핑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리젝트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너무 좀 어느 정도는 막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서 여기서 좀 샘플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즈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디퓨즈라고 하고, 이 두 경우 다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한 MCMC 샘플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샘플이 잘 돼가지고 여기 갔다가 또 여기서 샘플링을 했다가 여기서 샘플링했다가 제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다이아그노시스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코브 체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구나라고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그 FCB 4.4장 이제 7번인데 뭐 믹스처 디스트리뷰션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간사님이나 아니면 학술부장님 첨언하실 내용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역시 정규 형님. 나중에 이거 정규 형 되게 잘해줬고, 정규 형이 그 베리에이션의 인프루언스를 한단 말이죠. 약간 겸손해가지고 잘 모른다 하지만 잘한단 말이죠. 나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만드는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규 형 하고 MCMC는 사실 근데 이게 MCMC가 참 좋아요. 좋아.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아까 파라미터 하나인 경우만 예시가 나왔는데 파라미터가 적당히 있으면은 사실 뭐 굳이 수학을 할 필요 없죠. MCMC만 계속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 MCMC가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파라미터가 되게 많은 문제이거나, 그치. 이런 거 파라미터가 굉장히 되게 많은 문제야. 근데 이게 1차원에서는 수렴이 빨리 돼도 100차원짜리 덴시티의 이 수렴이 언제 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MCMC는 약간 약간 가즈아 메타야. 약간 왜냐면은 수렴을 하려면은 수렴이 된다 안 된다는 걸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스태티스트가 있어요. 수렴이 됐나 안 됐는지, 뭐, 체인들 간에 그런 거 보는 게 있는데, 수렴이 언제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 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2, 3일 정도 걸리는 거는 빠른 거야, 심지어. 그런데 만약에 모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회계 분석을 하게 되겠지만은, 한 번 포스테리어를 이제 계산하고 그 포스테리어를 만들 때 MCMC 한 2, 3일 걸쳐서 포스테리어를 계산해.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만들어내서 거기 그 모델의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게 2, 3일 걸린다 치자. 근데 내가 비교해야 될 모델이 2의 P 쓴 게 졸라게 많아. 그럼 언제 다 MCMC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MCMC를 할 수 없이 못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근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 셀렉션에서는 약간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대충 노멀로 근사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베리에이션 인프루언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포스테리어를 낸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포스테리어가 대충 이런 틀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때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일종의 그런 오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란 말이야. 약간 잘 맞게. 그래서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에 대한 제약이 있으면 수학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진흙김 교수님 제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야 경훈아 너 나중에 양자 컴퓨터 나오고 그러면은 MCMC 다 할 건데 그거 지금 왜 하고 있냐 그런다니까. 근데 컴퓨터 기술이 되게 연산력이 되게 좋아지고 하면은 다 MCMC를 하겠죠. 좋습니다. 네. 끝. 네, 그러면은 저희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면은 10분 쉬고서는 56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근데 야, 요새 오늘을 왜 이렇게 카메라를 끄신 분이 되게 많지? 나중에 신인사장 끝나면 카메라 끄신 분 다 제가 안부 인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어,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아, 진짜? 아, 이제 카메라 안 켜도 돼?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 켜달라고 아니지. 부탁을 안 드렸다는 거죠. 그렇지. 한번 이제 카메라 끄고 있으면은 저랑 대화하고 싶은 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CMC를 할 건데 아까 앞 시간에 정규님이 몬테카를로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말콥 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번 세션에서는 자세한 증명이랑 뭐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거는 좀 넣어두고 용어 설명이랑 개념적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중간고사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말콥 체인을 설명하기 전에 예시랑 같이 먼저 볼게요. 랜덤 워크는 말 그대로 그냥 무작위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P 확률 코인 토스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뒤로 가고, 아니 뭐 뒷면이 나오면 앞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각각의 에타 i는 코인 토스 시행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에 이 WN은 각각의 시행을 거쳐서 지금 n번째 시기의 점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디멘전에서는 이렇게 원디멘션에서는 코인 토스가 이렇게 앞뒤였잖아요. 이게 2디멘션은 당연히 그래서 면이 4개 있는 다이스 토스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여기 0,0부터 토스를 1000번 시행해가지고 랜덤 워크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개별 시행에 걸쳐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의 4분의 1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랜덤 워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인풋이 2개라서 노테이션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에 원소들이 이게 스몰 오메가인 건데 이게 뭐 일종의 움직임, 주가 같은 게 얘가 되겠죠? 주가나 뭐 아니면 저는 일단 지렁이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 오메가 1, 오메가 2, 예,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샘플의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여기 보이는 이 랜덤 베리어블 있잖아요. W1, W2 해가지고 뭐 WT 이런 것들은 이제 T 시기에 지렁이의 위치를 나타내는 랜덤 베리어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오메가 하나에 대해서 이 W1, W2, WT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샘플 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코인 토스, 2분의 1 코인 토스를 예를 들면은 이런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 중에는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헤드, 테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헤드일 때 앞으로 간다고 하면은 1, 0, 1, 0, 1, 2, 1, 점점점. 이제 이게 샘플 패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런 W1, WT를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여기 있는 각 샘플에다가 먹이면 이런 시간별 위치가 나오고 이거를 시퀀스로 보면 시간별 위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타임 인덱스 t를 타임 스텝 1으로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은 디스크리트한 경우고 이 경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예시를 살펴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999번째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7,-18이라는 점에 찍히는데 여기서 t가 1000일 때 8,-18에 w 1000이 찍힐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게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다이스토스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어떤 거냐면 지렁이가 여기에 도달을 했어요. 여기에 도달을 했는데 그 다음 스텝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확률이 이제 얼마냐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T998까지 어디 갔다 왔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게 T999에서 7,-18에 있고 다이스토스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천은 네, 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것만 알면은 그 다음번에 다이스토스 한 번만 하면은 이 W 천이 나오니까 이 998번째까지 히스토리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그 에타의 썸이니까 이거랑 이거랑도 어차피 인디펜던트 할 거고 신경 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거의 값만 그냥 알면.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설명한 랜덤마크 예시에서는 직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1000번째가 궁금한데 999번째 어디 위치에 있냐 이 정보만 제외하고 다른 이전 정보들에게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전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메모리레스 프로퍼티 혹은 말코 프로퍼티라 하는데 이런 성질을 가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말코 프로세스라고 하고 디스크리트한 모델에서는 말코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n인데 네, 이거 빠져도 될 것 같네요. 가지고 이게 n이 돼야 되고 이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말코 체인이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비슷한 걸 좀 다룬 적이 있는데 2주차에서 포화송 프로세스를 잠깐 다뤘었고 수통 원 때도 잠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화송 프로세스도 말코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서 전화 오는 횟수를 이 라제 n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10시간 동안 전화가 총 몇 번 오나 예측하고 싶고 4시간 지났을 때까지 한 번 왔다고 하면은 남은 6시간에 비례한 포화송 분포를 계산해 준 다음에 그냥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근데 이 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한 번 왔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언제 전화가 왔냐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코브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콥 체인을 말로 설명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에 대한 분포가 수집 가능한 정보 중에 가장 최근의 상태에만 그냥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콥 프로세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전화 모델인데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얘가 6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또 소개를 할 건데요. 아까 예시에서 이 W999에서 W1000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확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999에서 1000으로 가나 뭐 200에서 201로 가나 0에서 1로 가나 다 똑같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t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이제 노테이션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n번째 시기에서 i에 있고 n 플러스 1 시기에 j로 가는 이 확률 있잖아요. 이거를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 n에 대해서든 상관없이 다 똑같으면은 이 말콥 체인을 이 타임 호모지니어스 말콥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뭐 조건이랑 뭐 얘는 이런 거다, 쟤는 저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사실 MCMC를 할 때 다 필요한 조건들이라서 그냥 좀 단편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루었던 예시는 이 지렁이가 어디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드가 인피니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네, 이런 경우 말고 이제 저희는 파이나이트한 경우를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콥 체인의 코도메인이 얘의 경우에서는 이제 Z 곱하기 Z인 건데 저희가 이제 MCMC에서 다룰 말콥 체인은 이게 파이나이트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알아봤고 메모리레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면 말콥 프로세스고 타임 인덱스가 디스크리트하면 말콥 체인이었죠.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추가했는데 타임 호모지니어스랑 파이나이트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를 만족하는 예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기 꼭지점들이 그 스테이트고요. 이제 각 스테이트에서 2분의 1 코인 토스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확률을 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뭐 출발 지점을 여기 A1이라고 하면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되겠죠. 예,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A2, A1, A2, A3, A2, A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샘플 패스가 생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크업 체인이고 히스토리에 상관없이 직전 상태만 알고 있으면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타임 호모지니어스 하고, 그리고 100번째에서 뭐 A1에서 A2로 가는 확률이나 1000번째에서 A1에서 A2로 가는 확률이랑 둘 다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모든 그 N번째에 대해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타임 호모지니어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스테이트가 4개밖에 없어서 이게 이제 파이나이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랑 이 매트릭스를 알아볼 건데, 이거는 이제 i번째 스테이트에서 j번째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한 개에 걸쳐서 갈 확률을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씁니다. PIJ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J 바 I라고 해서 좀 컨디셔널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거 보이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컨디셔널이 I에 걸려 있고 다음번에 J에 갈 확률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 이 노테이션과 통일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나타내는 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I through J 컬럼이면은 I에서 J번째로 갈 확률이 되는데요. A3에서 A2로 갈 확률이 궁금하다 하면은 A3 여기서 뽑고 A2를 여기서 뽑으면 0.5가 되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P32가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하면은 A1에서 A4로 가는 거면은 여기에 위치한 게 되겠죠. A1에서 A4를 뽑으면. 네. 그리고 요거 아까 이제 이게 한기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였는데 n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투 스텝일 때 먼저 알아보면 예시로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에 걸쳐서 A1에서 다시 A1으로 돌아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5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n번째로 늘어나면 계산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쓰기도 복잡한데 사실은 이게 되게 단순하게 표현도 되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투 스텝으로 돌아와서 A4에서 A2로 가는 투 스텝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매트릭스의 로우랑 컬럼의 내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고 여기가 네 번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 로우랑 도착하는 컬럼을 내적을 해주면 알아서 이 투 스텝이 튀어나와요. 투 스텝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그래서 이제 n 스텝일 때 어떻게 하냐. 이게 그냥 개수에 알맞게 매트릭스나 끼워 넣어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n이 만약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얘랑 하면은 P21, P11, 점점점에서 P24, P41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P2, 2, 2, 3 이거를 다 계산한 게 되겠죠. 그래서 P에 2에 2, 1. 이제 이게 투 스텝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나타낼 때 여기에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썼으면 I에서
J로 가는데 K번에 걸쳐서 가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이렇게 노테이션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내적하면은 이 로우랑 이 컬럼을 내적하면 이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을 다 해주면 P22에 P23에 3, P24에 4 이렇게 새로운 로우가 생기는데, 이 로우랑 다시 이 컬럼을 또 내적을 해주면 이게 P21에 P14, 그래서 P24에 2, P44. 이게 결국 뭐냐면 P3에 2에 4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만 사이에 그냥 적당히 끼워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한 게 체프먼 콜모그래피 이퀘이션인데, 이게 그냥 별게 아니라 Pij 뭐 n 더하기 k면은 Pi 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냥 i번째에서 j번째로 도착하는 n 플러스 k 길을 걸쳐서 도착하는 확률을 알고 싶은데, 그냥 이 길을 나누는 거예요. 길을 n이랑 k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스테이트를 나열을 하고, n번에 걸쳐서 이 스테이트에 도착할 확률이랑 다시 여기 이 스테이트에서 k번에 걸쳐서 이 j에 다시 도착할 확률, 이걸 곱해주면은 이런 경로의 확률이 되겠죠. 이거를 이 슬릿에 해당하는 모든 스테이트에다 다 해주면 결국 n 더하기 k번에 걸쳐서 i에서 j로 가는 확률이 나오겠죠. 네, 이거 j. 이게 그냥 제품명 콜모그래프 이퀘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n번에 걸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그런 확률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게 롱텀 비헤이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만약 제가 여기다 공을 하나 넣고, 공을 넣었어요. 그리고 뭐 100년 뒤에 공이 뭐 어디쯤 있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n 스텝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그거를 뭐 리미트로 보내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다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에서 뭐 조금이라도 유리한 데다 배팅을 해야 내기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공이 어디 있을지. 근데 이 모델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그냥 확률이 다 똑같을 것 같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모델은 약간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짝수일 때는 A2, A4, 시간이 홀수일 때는 A1, A3일 때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1일 때는 애초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 한 기가 지나면 여기 또는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기에서는 여기 또는 여기 있고,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를 계속 곱해서 확인을 해봐도 이게 계속 진동이 돼요, 이 값이. 근데 왜 이제 저희가 느낌상 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을 4분의 1이라고 재고 싶냐 이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뭐가 좀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뭐 잴 때 매저 쓰니까 여기서도 이제 매저 가져와서 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국은 이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확률 과정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각각의 스테이트를 어떤 확실한 크기로 딱 재야겠다. 여기서 이제 인버런트 메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런트 메저를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 세션에서는 자세하게는 안 다룰 거고요. 그냥 적당히 느낌만 설명하고 7주차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뭐 증명할 때 적당한 조건들 그냥 뭐 레귤러하고 퉁치고 넘어가니까 저도 이런 조건을 지금은 그냥 레귤러하다고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귤러리티가 만족을 하면 아까 말했던 롱텀 비헤이버나 뭐 인버런트 메저를 알아볼 때 되게 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레귤러리티 조건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rreducible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reduce 하면은 뭐 줄어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서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화살표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는 확률이 양의 확률이 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가 있으면 한 개에 걸쳐서 얘로 넘어갈 수 있고 얘로 넘어갈 수 있는 양의 확률이 있다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주황색 화살표가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 공을 하나 놨어요. 그러면 이 확률이 아무리 작다 해도 어떤 0보다 큰 값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한번 넘어가서 이 다시 안 와요.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전체 셋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거 두 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디스트리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방향 같은 경우에서는 공을 여기다 놔도 시간이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무한하게 도니까 더 이상은 뭐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일디스트리뷰이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에이피리어딕 조건인데 아까 이 모델에서는 짝수기랑 홀수기에 위치할 수 있는 점들이 다 나눠져 있었죠. 짝수기에서는 여기, 홀수기에서는 여기. 근데 이런 경우가 주기가 2인 피리어딕 마커 체인인데 여기서 이제 주기가 뭐냐면 A1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A1으로 되돌아오려면 얘는 피리어드가 2, 4, 6, 8 뭐 이렇게 2의 배수로 필요를 해요. 근데 A 피리어딕 모델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t가 충분히 커지고 나서는 어떤 피리어드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양의 확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101번 시간이 지났을 때 얘 자신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A 피리어딕에서는 뭐 어떤 특정한 t 시기 이후로는 t 플러스 1일 때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고 t 플러스 2일 때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죠. 왜냐면 A1의 입장에서 한 번, 두 번 하니까 두 번 피리어드 때 돌아올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또 돌아올 수 있고 뭐 네 번째는 당연히 되고 다섯 번째도 당연히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피리어드를 엄청나게 키웠을 때 피리어딕한 모델에서는 그 공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데 에이피리어딕한 모델에서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뿌옇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까 말했던 인버런트 메저 개념에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레귤러리티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간단한 아주 간단한 모형을 살펴볼 건데 이렇게 처음 다뤘던 모델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되돌아올 확률까지 조금 추가를 해줬어요. 여기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면은 0.2의 확률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죠. 그러면 이제 홀수건 짝수건 상관없이 어떤 피리어드에 대해서도 모든 점들이 되돌아올 확률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을 처음에 여기다 놨어요. 공을 처음에 여기다 놨다고 하면은 t가 뭐 만 이럴 때 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에서 양의 확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년이라고 하면은 100년 뒤에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 공이 위치할 확률이 전부 다 양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공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1에다가 공을 넣었으면 첫 번째 피리어드에서는 확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리어드의 분포는 다음과 같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0, 0, 0에다가 이제 이 매트릭스를 그냥 m이라고 하면 m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나오고 m의 제곱 곱해주면 뭐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수렴을 해요. 이 로우 벡터가 사실 이 트랜지션 프로베티 매트릭스도 엔트리가 다 어디론가 수렴을 하는데 그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아무튼 뭐 이런 값들이 이 값이 매저의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을 해요. 이런 레귤러리티 아래에서는. 그래서 이런 리미트의 값들을 매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확률도 결국 매저잖아요. 그래서 확률 매저랑 맞닿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분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값들을. 그리고 한편 공의 위치를 공이 뭐 t 시기의 위치를 각각 어떤 샘플링이라고 이제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뭐 1개 여기 있고 2개 여기 있고 3개 여기 있고 4개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샘플링이라고 바라본 다음에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뭐 t를 막 한 만 이렇게 시간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공이 각각 위치해 있었던 그 자치들을 다 카운트를 하고 전체 이 만으로 나눠주면은 이것도 어떤 분포처럼 되겠죠. 그래서 뭐 공이 어디쯤 있을 확률이 공이 뭐 A4 있을 확률이 10,000개 중에 뭐 400개 있었다 이러면은 0.04 이런 숫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가 얼마 정도 중요한지 이런 걸 매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이 인바이런트 매저인데 이게 결국 또 아까 여기서 나오는 리미트 디스트리뷰션이랑 같아요. 이 과정에서 레귤러 컨디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마크업 체인 있잖아요. 이 마크업 체인이 이거 가지고 MCMC를 하면은 이런 분포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샘플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유니폼한 4분의 1 사이스터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MCMC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분포가 막 너무 복잡하고 짜증나게 생겨가지고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사적인 분포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분포를 직접 다루기가 힘들면 얘에 연관되어 있는 말콥 체인을 찾아요. 말콥 체인을 찾아서 그러면 이 체인들의 이런 스테이트들에서 잰 인바이런트 매저가 다시 얘한테 얘의 그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아진다면 그렇다면 이 말콥 체인의 자취를 샘플링으로 바라본다면 그 자취들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얘로 다시 근사를 하겠죠. 그리고 레귤러리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스테이트들의 확률의 리미트를 씌운 게 인버런트 매저랑 바로 이어지니까 훨씬 더 관찰하기 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마크업 체인이라는 거는 어떤 분포를 근사를 시키기 위해서 마크업 체인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근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사가 된다는 이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MCMC라는 거는 마크업 체인을 잘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이런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결국은 마크업 체인을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깁스 샘플링도 마크업 체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크업 체인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요 같은 건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7주차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보고 숙제 설명하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점이 찍히죠. 점이 찍혀서 이 히스토그램이 밑에 생기잖아요. 이게 결국 근사가 돼요. 원래 저희가 목표로 했던 디스트리뷰션이랑. 네. 몇 걸렸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이제 히스토그램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가 돼요. 히스토그램이랑 원래 있었던 그 디스트리뷰션이랑. 오, 이게 그리고 메트로폴리스지, 이거. 그쵸. 메트로폴리스. 음. 근데 여기 깁샘플링도 있고 엄청 많은데 깁샘플링도 보면 아, 좋다. 그쵸. MCMC. 잠시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여기서 시그마가 작으면은 포커스드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델을 보면은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다음번 샘플링을 할 때 좀 로컬하게 이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값을 제가 낮춰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돌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엄청 여기서는 잘 하는데 여기 사이에는 이 하얀색 골짜기를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 하얀색 골짜기를 좀 빠져나가려면은 그 스텝 크기가 좀 커야 좀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스텝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골짜기를 넘어가려면 여러 번의 스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골짜기를 못 벗어나서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만 맴돌고 있죠. 여기서 맴돌고 있고 그리고 어이구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은 얘가 너무 맥락 없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되는데 이게 분포를 좀 바꿔보면 막 이런 분포도 있거든요. 이런 분포를 보면은 사실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마지막만 잘 따르고 원래 있던 그거랑 잘 안 지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고요. 깁 샘플링도 한번 볼까요? 깁 샘플링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봤던 시뮬레이션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이제 버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막 찍히잖아요. 근데 이 처음 시작하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있다고 만약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하얀색 표시가 안 되는데 뭐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말콥 체인이 잘 작동을 안 하겠죠. 얘가 이런 높이를 좀 냄새를 맡아야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막 거기서 막 점을 찍을 텐데 이런 그 로컬 그 스텝 사이즈에 비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큰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사실 이게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뭐 골짜기가 어디 있고 꼭대기가 어디 있고를 모르잖아요. 샘플링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랜덤하게 이니셜 스테이트를 지정을 할 텐데 그게 하필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얀색이 찍히면 한 100번째, 뭐 200번째 이렇게 충분한 숫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얘가 하얀색에서만 계속 찍혀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저희가 그 근사를 해야 되는 디스트리뷰션에 왜곡이 된다는 거죠. 하얀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이 거의 안 찍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버닝이라는 게 뭐 이거를 10,000번 샘플링을 돌린다 치면은 앞에 한 200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200번을 빼주게 되면은 201번째서부터는 점이 뭐 대충 이런 데에서부터 찍힐 거니까 원래 있는 디스트리뷰션에 잘 따르게 된다. 뭐 그런 게 이제 버닝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여기까지 봤고 이제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숙제를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개요랑 이런 개념적인 설명만 했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거는 못하고 일단 이 바이노미얼 모델을 가지고 MCMC 비스무리한 걸 해볼 거예요. MCMC긴 한데 이것도 사실 그래서 소개해드릴 모델이 뭐냐면 에런 페스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모델이 있어요. 도그 필리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 연력학체 이 법칙, 그 무질서 법칙 있잖아요. 이 엔트로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병이 두 개가 있고 여기 통로가 있는데 여기 가스 분자들이 이렇게 N개 있어요. 합해서 N개가 있고 세팅이 뭐냐면 이 N개의 분자들 중에서 한 개만 한 기에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뭐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개랑 벼룩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더 뭔가 와닿는 것 같아서 그거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병 대신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벼룩이 이렇게 있습니다. 벼룩이 이렇게 있고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 두 마리의 몸에 총 N개의 벼룩이 있어요. N개의 벼룩이 있고 각 기중에 한 개의 벼룩만 그 어떤 개에서 다른 개의 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10개가 있고 여기에 20개가 있으면 30개의 벼룩 중에 한 마리만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한 기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제 얘가 맥이라는 개고요. 도널드라는 개면은 이제 맥에 있는 개에 t 시기가 지났을 때 벼룩이 총 얼마만큼 있겠냐. 그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그래서 총 벼룩의 개수가 n이고 맥에 있는 벼룩의 개수를 i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시가 되는데 총 10개가 있고 이거는 노테이션 헷갈리니까 그냥 K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는 노테이션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만약 K번째에 4개 6마리 있고 도널드한테 4마리가 있으면 K 더하기 1번째는 두 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도널드에 있는 벼룩이 한 마리 넘어가가지고 7, 3이 되거나 아니면 맥에 있는 벼룩이 한 마리 넘어가가지고 5, 5가 되거나 이게 이제 확률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0 또는 10분의 6. 왜냐하면 전체 벼룩 중에서 맥에 있는 벼룩의 개수가 i라고 했으니까 맥에서 도널드로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될 거고 잘못 생각했나? 아, 네, 이거를 반대로 썼네요, 제가. 이게 6, 12고 이게 40.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서는 n에 n 빼기 i가 되겠죠. 그러면 이 확률로는 그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맥에 있는 벼룩이 어디서 잘못했지? 네, 원래 게 맞네요. 원래 게 맞네요. 그래서 n분의 i라는 확률에서는 맥에 있는 벼룩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다음 기에서 한 마리만큼. 혹은 n분의 n-i라는 확률에 의해서는 맥에 있는 벼룩의 개수가 한 마리 늘어나요. 도널드한테서 넘어와서. 네, 이런 세팅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런 마크업 체인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퀴밸런트한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을 때 이게 피리어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피리어딕 하잖아요. 이게 뭐 1에 있었다 치면 얘는 무조건 2의 배수만큼 있어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을 하면은 이 모디파이드 에런 페스트 모델이 되는데 얘가 이 벼룩이 정해졌어요. 뜰 벼룩이 정해졌는데 걔가 그냥 절반의 확률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맥에 있는 벼룩의 수가 2분의 1 확률로는 그냥 그대로라는 거죠. 이렇게 한 기가 지나도.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건 그냥 2분의 1만큼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숙제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 뭔가 많아 보이는데 진짜 별게 없어요. 그래서 벼룩이 총 5마리일 때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만들어 보고 A번은 그거고요. B번은 그냥 그 매트릭스를 많이 곱해보라는 거예요. 많이 곱해보면은 매트릭스가 어디론가 수렴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C번을 보시면 이제 맥에 처음 붙어있던 벼룩의 수랑 상관없이 T가 100기가 지나면은 결국 맥에 붙어있는 벼룩의 분포가 똑같다. 거의 차이가 없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 매트릭스 M100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고요. 힌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제 2예요. 그러면 얘가 1이라고 하면은 로우 벡터에다가 여기다 1이라는 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 투스텝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로우랑 매트릭스의 곱셈을 계산을 해주면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가 2였을 때 그때 확률 값이 나와요. 네, 이제 이거 참고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번은 아까 그 샘플링 그 얘기인데 그래서 각각 시계 맥에 붙어있는 벼룩의 숫자를 샘플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5만 개의 샘플이 생기겠죠. 각 시계별로 한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려가지고 그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 디스트리뷰션이랑 바이노미얼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비교를 해 보시고 이제 2번이 이제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엔트리의 리미트 값이랑 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t가 무한으로 가면은 각각 엔트리의 리미트 값이 되고 그리고 이 샘플 디스트리뷰션 이거랑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궁금했던 이 바이노미얼 분포에서 또 그 확률을 쓸 수 있잖아요. 각각의 스테이트별로. 그거를 다 비교해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이제 숙제가 되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파이썬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제가 파이썬을 못해가지고 너무 조악하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런 거 하라는 것 같다 정도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죠.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그 벼룩이 처음에 0마리였었을 때 100기 지난 후에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확인한 건데,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별로 수렴을 하고, 이번에는 맥에 처음에 벼룩이 2마리 있었다. 그거를 가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세 번째 엔트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계산을 해주시면 이 과정은 다른데 또 똑같이 수렴을 해요, 확률이. 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네, 이게 이제 그 분포인데요.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양 분포에서 그냥 랜덤하게 샘플 추출했을 때 거의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수렴을 한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애니메이션 한 건데, 이게 샘플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양 분포로 당연하지만 근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쭉 해서 n 1000번째까지만 돌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값들 아까 비교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그 리미트 값이랑 샘플 디스트리뷰션이랑 바이노미얼 값이랑 그거 비교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비슷하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7주차 세션 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6주차 세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이제 그만할게요. 어우, 오늘 내용 되게 좋은데? 약간, MCMC를 이렇게 한 3주 동안 하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마코프 체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 게, 친절히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시도 들었는데,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아, 그리고, 야, 이준이 이제 처음에 나 코딩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러더니 잘하네. 과제도 내고. 익준아, 근데 이거 어. 거의 제가 직접 한 건 없고, 이거 어떻게 하자, 어디서 긁고, 저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 긁고, 이런 거라. 아, 그래.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뿌듯하다. 익준이 보는데, 익준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익준이 싫어하니까. 저는 통계학을 19-1학기 때 처음 접했는데, 그때 저한테 통계 전산을 들으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 학회 선배가 박광문 형이라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학원생 뭐 유학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 형은 통계전산, 난 그때 수리통계학 1을 듣고 있었거든? 근데 그 형이 약간 나한테, 경훈아, 통계전산 들어.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그 형이, 그거 컴자초 2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컴자초 2인 줄 알고, 알파풀 2 그런 건 줄 알고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오늘 배운 게 나오잖아. 인퍼스 CDF 샘플링으로 나오고, 나는 수통 1에서 CDF 배우고 있었는데, 막 CDF 샘플링하고 막 이러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김철은 교수님 수업이었고, 과제도 되게 많았었는데, 마지막 때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이제 거의 막주차 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뭐 베이자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통계 전산 알고리즘으로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 진짜 너무 신기했었어. 아니, 분포를 모르잖아. 분포를 모르는데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고, 말이 되냐고. 그게 정말 신기해서, 그래서 통계학을 19-1 때 졸업을 안 하고 통계학 한 학기만 더 듣자 해가지고 ESC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저는 ESC에 들어온 이유, 통계학에서 공부하게 된 이유에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인데, 알고리즘인데, 이렇게만 얘기할게. 결국엔 우리가 샘플링 하고 싶잖아. 샘플링 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가 분포를 컴퓨터에서 그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연속적인 분포를 이제 그리고 싶지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분포는 이산 분포밖에 없죠.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는 분포는 사실 컴퓨터에서는 그 플로팅 포인트 제한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차원의 개수도 제한이 있고, 컴퓨터가 이렇게 큰 스캐터 플랫이 있으면은 컴퓨터가 나타낼 수 있는 스캐터 플랫 크기에는 한계가 있어. 어쨌든 컴퓨터는, 이 말은 뭐냐면 컴퓨터는 디스크릿 하면서 파이나이트 스페이스야. 그래서 내가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컴퓨터에서 내가 그 큰 스캐터 플랫에서 각각의 이제 그 그리드에 이게 여기가 이제 이 각각의 그리드에 이게 확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연속 분포를 이상 분포로 이제 근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스테이트는 한정되어 있잖아, 그렇지? 분포를 알면은 이 한정된 스테이트에서 각각의 점들이 이게 얼마나 확률을 가지고 아니까 그 점들을 그 확률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 근데 파이나이트 스페이스 이고 디스크릿 타임은 결국에는 이 컴퓨터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갈 수 있는 곳 한정되어 있을 때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이 점에 있어? 그럼 일단 딴 데로 가봐. 가보고 네가 지금 있는 점에서의 어떤 높이 몰라 그냥 높이야. 높이랑 네가 딴 데 가려고 하는 점의 높이를 비교해봐. 딴 데 가는데 점이 높이가 더 커? 그럼 무조건 가. 높이가 더 낮아? 높이가 절반이야? 그럼 동전 던지고 안면 나오면 가. 이게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있는 거하고 다음에 있는 거, 다음에 어디를 갈지 말지를 내 지금 있는 거에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마코브 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코브 체인이 컨티뉴어스 타임 마코브 컨티뉴어스하고 인피니트 스페이스 마코브 체인은 어려워. 뭐 나도 안 배워봤어. 근데 디스크릿 타임이고 파이나이트 스페이스 마코브 체인은 결국에는 다 그냥 다 똑같은 얘기야. 다 이게 똑같이 이제 그냥 결국에는 파이나이트 스테이스잖아. 그치? 스테이지 제한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게임 기억나요? 약간 전자사전에 있었던 게임 중에서 꼬리 긴 되게 뱀 왔다 갔다 하는 그 게임 있잖아.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거야. 그런 룰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이야. 근데 대신 내가 그 룰을 만들었을 때 이 룰이 결국에는 이 파이널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은 뭐 모든 점을 다 한 번씩 가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가봐가지고 가본 빈도를 계산했을 때 내가 뭐 추적하고 싶은 분포가 있어. 근데 정확한 폼은 모르는데 또 상수배까지만 알아. 그러면은 그것만을 가지고도 내가 그 어떤 이거 가지고 이 분포를 가지고 어떤 이제 탐색하는 그런 룰을 설정해 주면은 그냥 가만히 코드 넣고 돌리게 기다리기만 하면은 뭐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 그런 분포를 내가 이상 분포로 근사화된 거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MCMC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제 결국 핵심은 나는 이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디스크릿 타임이고 결국에는 컴퓨터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익준이가 해주는 과제를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쉐어를 해보면은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놨어요. 이거는 툴러닝 블로그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익준이가 한 내용이에요. 오늘 익준이가 한 내용, 익준이가 되게 잘 얘기해줬고, 그거를 그냥 저는 확률 가정론은 안 들었어가지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했던 건데, 익준이가 얘기했던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리듀서블, 뭐, 에이피리오드, 잘 생각해보면은, 이리듀서블, 그러니까 대충 다 모든 곳을 다 가보고 싶잖아. 그치? 한 곳에 모여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리듀서블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가는데, 여기에서 놀다가 저기에서만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피리어드가 있게끔 얘가 이동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리듀서블 하고 AP로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한 거야지. 근데 그걸 이제 엄밀하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쭉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MCMC에서 마코브 체인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용납이 되는 수준까지만 공부하시죠. 난 좀 더 다 보고 싶다 이러면은 오늘 익준이가 얘기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이나 다 보는 거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것만 보면 되거든. 이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이라는 이것만 만족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하려나? 시험 끝나 할 것 같은데 결국 이 PJ라는 게 결국에는 뱀이 움직이는 그 룰이야. 그리고 파이 J라는 게 내가 추적하고 싶은 그런 분포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것만 이제 만족하게끔 짜주면은 그러면 MCMC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CMC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MCMC가 접하고 너무 재밌다 이러면은 베이지 통계 같은 거 할 때 되게 재밌고 진스킨 교수님한테 가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멘트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익준이가 준 예시도 마코브 체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익준이가 약간 좀 비상해. 약간 좀 잘해. 이런 거 잘 갖고 와, 어디서.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수현이 혹시 학술부장님 하고 싶은 말 계시면은 해주시죠. 저 첨언할 거 없고 오늘 두 분 다 발표 너무 좋았어요. 학술부 세션 때보다 더 뭐 설명도 자세하고 예시도 저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파이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이패드에서 주피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그 카넷이라고 앱 있는데 다운받으시면은 볼 수 있어요. 간단한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